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 테슬라 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저 역시도 생각해보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제가 좀 썼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짜증나는 이야기를 좀 힘들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가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웨이퍼당 가격이 비싼 건데,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뭐 테슬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가 다 테슬라입니다, 당연히. HK리님, 감사합니다. 신승우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뭐 쉬운 게 있겠습니까? 쉬웠으면 누구든 그걸 다 해결했고, 일반 국민들이나 다들 모르게 지나갔겠죠. 항상. 근데 이제 닥친 문제들이 다 항상 대한민국이 겪는 문제들이 다 답도 없는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잘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라 이러면 또 뭐 다른 나라들도 출산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래도 미국은 인구가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도 잘 섞어서 써야겠지만, 그쵸, 이민 문호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일찍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게 꺾이다 보니까 그러면 오는 이민자들의 퀄리티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문호를 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이라도 잘 조치를 해야지 10년, 20년 뒤에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지금도 이렇게 국뽕에 젖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20년, 30년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10년 뒤에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출산율이 미래긴 하지만 그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다시금 사람들이 많이 아이를 갖고 있다라든지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이민자들도 더 한국에 더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 변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래가 발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당장은 쉽지 않죠. 이미 제가 누누이, 이건 전문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한국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최대한 빨리, 그래서 5년 혹은 이제 10년 뒤에는 아주 밝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참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좋은 의견 너무 주셔서 다시 한번 심수님 감사하는데, 과거의 방식, 이걸 변화시키는 게 리더십?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거죠. 그거를 뚝심 있게. 다들 어떤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때 그 부닥침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저항들. 그거를 뚫어내는 것은 어떤 리더십과 뚝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참 여러모로 참 그런 걸 다 갖춰서 아무쪼록 잘 저도 파헤쳐 나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네오님,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12V에서 40V로 바꾸면은 커퍼를 한 4배 안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 좀 투명하죠. 저도 꽤 많이 썼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의 가장 장점은 이 밴드갭. 밴드갭이라고 옛날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밸런스 컨덕션 밴드. 그래서 그 밴드갭, 그 차이가 반도체를 결정하죠. 도체라든지.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와이드 갭이어서, 그리고 서멀 컨덕티비티가 좋고, 그래서 이제 고압, 아주 높은 전력, 그래서 파워 반도체에 실리콘 카바이드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와이드 밴드 갭이니까, 더 열이 높고, 서멀 컨덕티비티까지 포함해서 더 열이 높은 데서 여러 가지 전자적인 시그널들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더럽게 비쌌고요. 지금도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비싼 것 같습니다. 실리콘처럼 10인치 300mm가 안 되는 거죠. 300mm 12인치나 이런 걸로 구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작게 구울 테고, 그럼 거기에 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더럽게 비싸겠죠. 그리고 좀 특성이 다릅니다. 와이드밴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 아까 하려던, 이 위에다가 패터닝 하기가, 그러니까 이빔 리소그래피, 빔으로 이렇게 쫙서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리콘 대비해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엔타이 차징 레이어
독일산 막 일렉트라 92라는 이렇게 차징 레이어를 깔아야지만 이빔 리서가 좀 쉬워진다라든지, 얘는 뭘 하려 그러면은 뭘 하나 둘씩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으로 서브스트레이트를 바꿔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뭐 예, 그런 또 실리콘 카바이드만의 이런 장점이 있고, 특수 필름들이 또 2위에서는 또 잘 자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비싸면 다 좋죠. 그 더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반도체, 이게 아마 학부 때 이제 회로를 배우시면은 이제 프리퀀시 특성이라고, 우리가 어떤 전자기적 시그널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헤르츠, 그러니까 빠른 시그널들이 오가기 시작하면은 그 게인이라든지 그 칩에 이게 떨어지죠, 실리콘은. 그래서 프리퀀시,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주파수에서도 파워라든지 게인을 높게 유지하는 반도체가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재료를 좀 바꿔야겠죠.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가 모스펫 실리콘 대비해서 파워가 더 높고 프리퀀시 특성이 뭐 좀 더 좋죠. 그 위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더 좋죠. 요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IGBT라고 써져 있죠. 실리콘으로도 사실, 그래서 테슬라가 하겠다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이제 컷하게 되면은 요 IGBT를 쓰면 되긴 하는데, 좀 더 회로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실리콘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가 절감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서멀 컨덕티비티가 실리콘 카바이드 대비해서 실리콘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럼 열이라든지, 그럼 이 열 관리 때문에 러스라든지 하이 볼티지,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도 더 소모되고 원가는 절약이 되지만 잃어버리는 게 많거든요. 할 수는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더 복잡하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거 48V 얘기를 그래서 한 게 아닌지, 이런 식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열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마진을 획득해서 여기서 파워 반도체를 실리콘 카바이드를 줄여서 실리콘으로 간다라는 플랜을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실리콘 카바이드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되게 저도 핸들링 할 때마다 난이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뭐 이제 양산 라인에서 최적화되면 그것도 최적화되면 다 쉬워 보이죠. 최적화되기 전까지 더 복잡한 데다가 제 경험상 실리콘에서 할 수 있는 툴들이 훨씬 더 테크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고생했던 기억들이 막 나서 더더욱 이걸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더 손해인데, 근데 워낙 자동차 단에서 들어가는 에너지와 요 반도체, 파워 반도체에서 쓰는 에너지가 이게 레벨이 달라서 아마 다른 면에서 상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결정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실리콘 카바이드만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과연 이걸 컷할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특히 이쪽 분야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 전공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전공자에도 극히 실리콘 카바이드 용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쓴 경험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기는 어렵습니다. 제 의견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제한적인데, 가능할지,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한 반쯤 한번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이걸 안 쓰게 되면은 정말 혁명이 큰데, 왜냐면 최근에도 이게 돈이 되니까 웨이퍼당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저 때는 한 20배였는데 말도 못하게 비쌌는데, 지금 많은 이제 전기차로 인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지만 여전히 비싸서 역시 원가 절감. 하지만 쿨링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좀 걱정이 되지만, 다른 면에서 마진을 더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으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교훈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막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쓰려고 마음 먹고 찾아보면은 매장량이 어마무시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리튬은 뭐 넘쳐나는 게 리튬입니다.
이렇듯 실리콘 카바이드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지형이 좀 바뀌고 있는 건데, 제가 또 이게 재미나게 읽은 기사가, 야, 코발트가 슈퍼 어번던이 갑자기 코발트가 이렇게 남아 돈답니다. 코발트가 다 없어져서 너무 비싸고 인권 문제도 있지만 너무 부족해서 난리 나는 광물 아니었나요? 근데 요즘 코발트가 넘쳐나서 코발트 가격이 막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리튬뿐만 아니라 코발트 가격도 마구잡이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이렇게 세상 그렇게 자극적인 일이 이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람들이 달려들면은 다 해결책이 있다 이거죠. 뭐 원인으로는 코발트가 워낙 비싸게 유지되다 보니까 한 번 비싼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이게 비싸게 유지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거를 드디어 열심히 탐사하고 채굴하기 시작했고 돈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주요했고, 그리고 코발트를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기 때문에 니켈을 그래서 더 많이 넣어서 이제 에너지 덴시티를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코발트가 풍부해졌답니다. 흡사 참 이거랑 너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코발트를 좀 넣어서 안전성을 좀 올려서 팔아도 되지 않을까. 굳이 코발트 다 빼지 않아도 어차피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은 참 그 인권 문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해결하기가 페어 트레이드가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결국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애시당초 그 본질을 눈을 가리고 딴짓을 해봐야 결국 부작용만 나올 뿐 알아서 푸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이 너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이 또 내려가게 되면 여러모로 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을 작년 2월 대비 이어 오버 이어로 32%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확 꺾여서 뭐 힘든 거 아니냐 뭐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요. 뭐 원래 항상 연초 때는 잘 많이 못 파니까요. 특이하게 여기 디셈버긴 했지만 결국 항상 겨울 때는 비수기로 접어드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결국은 작년 대비해서 꾸준히 중국에서 꾸준히 팔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되지 않고요. 탐주 말대로 기가 멕시코는 더 빨리 스테디 스테이트에 돌아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팔리고 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 모델 Y 까신 분들은 이렇게 잘 팔리는데 너무 이 대중들의 트렌드와 세계적 트렌드와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건 너무 제 예상을 뛰어넘 정도로 너무 잘 팔려서 이제 다른 회사 또 판매량도 좀 볼까 하는데요. GM에서 뒤늦게 좀 늦게 나왔는데 지난 4분기에 세세한 모델 이제 판매량을 얘기했는데 쉐비 볼트 EUV 약간 이제 껑충하죠. 10,000대나 넘게. 역시 SUV 스타일이 뭐가 됐든지 SUV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기를 턱밑같이 쫓아왔고요. 상승률은 뭐 이게 지난 2021년 4분기에는 8대. 이거 근데 이유가 있었죠. 뭐 리콜이라든지. 이번에는 그런 거 잘 맞지 않고 잘 팔길 바라겠고요. 아이오닉 5도 꽤 그래도 선방을 했네요. 근데 좀 아쉽죠. 4분기에. 이게 지금 또 올해는 선방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ID4는 뭐 나오면 뭐 테슬라 씹어먹는다는 얘기는 참 우습죠. 여긴 4,000대, 기아 EV6가 이 정도고, 리프도 줄긴 했지만, 참 근데 오랫동안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리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좀 분발해 줬으면. 근데 참 테슬라 대비해서는 너무 다들 아직은 너무 초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중점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저 역시도 포르쉐 마크가 그쵸, 그 한국인이다 보니 그 브랜드 밸류에 참 끌려서 저도 타이칸을 살까 하다가 모델 S를 산 거죠. 이게 판매량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르쉐 자체 판매량은 그러니까 2021년이죠. 지금 작년은 아니죠. 2022년 데이터 대비해서 판매량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유독 타이칸이 많이 줄었고 4분기만 보더라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4분기는 심지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 미국 판매량이거든요. 역시 소비자들은 현명하다. 이게 많이 안 팔릴 수밖에 없죠. 여러모로 아무리 포르쉐라지만 너무 비쌌고, 물론 이제 모델 S에다가 FS 베타 낼 정도면은 살만 했거든요. 4S까지는. 근데
예, 실내 공간이 너무나 작은 데가 제일 불만이었던 게 제가 이게 정말 레깅하는 거, 예, 이게 터치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버튼이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예, 소비자들은 예, 칼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들은 특히나 이게 오늘 너무 대비돼서 예, 포르쉐 타이칸의 H백 시스템 이제 히터가 고장이 나서 겨울에 한번 돼지게 고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히터가 안 들어와서 그리고 NHTS에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하이볼티지 히터 유닛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쉽사리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은데 이렇죠. 전기차 만들기 누가 쉽다 그랬습니까? 절대 쉬운 거 없습니다. 쉬웠으면 누구나 다 했습니다. 세상에 쉬운 거 없습니다. 보통 문제되는 건 다 어렵더라고요. 클라이밋 컨트롤과 하이볼티지 관련돼서 포르쉐가 좀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생을 하는데 반면에 테슬라는 이거를 차에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지금 집에다가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퍼슬 퓨얼로부터 우리가 변하는데 여기 보면은 스위치트 힙펌프 이런 걸로 바꿔서 훨씬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가 이런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자기네들 비즈니스도 하고 우리 환경도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아예 이만큼의 대용량 비즈니스용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차에 넣는 요만한 유닛도 지금 고장이 나서 물론 이걸로 좀 리콜 비슷한 게 터질 것 같긴 한데 포르쉐도 근데 이렇다고 해서 뭐 포르쉐가 뭐 망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쉬워서 하는 얘기죠. 포르쉐의 어떤 기계적인 감성이라든지 저는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깐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자적인 면에서 너무 아쉬움이 계속 나오고 자꾸 이거를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미친 거죠. 근데 여기 살짝 보니까 하이드로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드로젠은 어쨌든 리니어블로 그래도 테슬라도 전기차나 이런데 차량용으로는 그렇게 이득이 없다라고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여기 하이드로젠도 슬쩍 들어와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하이 템퍼처 힛 딜리버리랑 여기 하이드로젠이 여기 있어서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한쪽은 차를 넘어서 집에다가 그리고 온 동네 그냥 비즈니스적인 면으로 도대체 이게 도대체 에너지 얘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게 장난이 아닌 규모로 지금 힙펌프를 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쪽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테슬라는 한쪽에서는 차에 넣는 것도 참 이게 힘드니 참 격차가 다시 한번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